어제 신고된 아프리카 돼지열병 의심론가 3곳 가운데 인천 강화에 있는 농장 한 곳에서 확진 판정이 나왔습니다. 이로써 국내 발병 농장은 파주와 강화, 연천 등 6곳으로 늘었습니다. 한편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확산되면서 시중에 팔리고 있는 돼지고기 가격은 출렁이고 있습니다. 앞으로가 더 걱정이라는데요. 오늘 이슈인단에서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관련해서 문자도 받고 있습니다. 100원의 이용료가 있는 샵 3698번으로 여러분들의 다양한 의견 보내주시면 됩니다. 도움 말씀 주실 분도 소개하겠습니다. 동아방송예술대 김헌식 초빙교수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어서 오세요. 교수님, 지금까지 계속 아프리카 돼지열병 계속 확산되는 추세인 것 같은데 지금 확진 판정이 난 곳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6곳이 맞는 건지도 좀 궁금하고, 그다음에 의심 신고도 들어와 있는 것도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제 의심 신고는 아직 이제 어제 한 곳 이제 있었고요. 이제 아직까지는 없는데 중요한 건 6곳으로 이제 확진이 늘어난 그런 상황이고, 네네. 또 물론 이제 임진강 라인이라고 하지만 한강 이남으로 이제 퍼져 왔기 때문에 더욱더 우려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애초에 이게 북한에서 넘어온 멧돼지가 옮겼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멧돼지 사체를 부검한 그런 사안이라든지 임진강 주변이라는 점에서 봤을 때 멧돼지보다는 이제 임진강에 이제 그런 바이러스가 오염된 물이 이제 올라가게 되면서 곤충이라든지 아니면 들쥐를 통해 가지고 전염된 것 아닌가 이런 지적 가지고도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현재 어떤 방역 시스템이 전면적으로 좀 이제 재검토돼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지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지금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모양새입니다. 전문가 연결해서 현재 상황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건국대 축산학과 정승원 교수 연결되어 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정승원입니다. 네, 교수님. 최근까지 정부는 매뉴얼대로 했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돼지열병은 계속 확산되는 분위기입니다. 좀 어떤 점이 아쉬운지 또 부족한지 판단하십니까? 우리나라 방역 체계는 어느 선진국 못지않게 잘 만들어져 있어요. 구제역이나 AI에 대해서는 대응이 매우 우수한 상황이고요. 그런데 이제 아프리카 돼지열병은 이제 처음 우리나라에 발생한 질병이고, 또 백신과 치료제도 없기 때문에 정부 대응이 조금은 아쉬운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어떻게 보면 겪어야 할 어떤 그런 시행착오일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농가나 국민들이 이 점을 충분히 이해해 주시고 우리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혹시 방역대가 뚫렸을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그거를 지금 일부에서 그런 얘기를 하던데, 네네. 지금 시점에서는 그렇게 단정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에요. 예. 지금은 이제 경기도 북부 지역에서 지속적으로 지금 발생하고 있는데, 의심 신고가 들어오고 있는 상황으로 보면 현재까지는 정부 방역대는 잘 지켜지고 있지 않나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사실 지금 어떻게 보면 가장 궁금한 건 감염 경로가 어떻게 되느냐,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한테 왔는지가 궁금한 건데 아직도 확인이 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얘기로는 이제 북한 지역에서 감염이 됐을 가능성이 가장 크다고 보는 주장들이 나오더라고요. 교수님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최초에 17, 18 발생했을 때 파주 연천에서 그때는 공통점을 찾아봤을 때 포유모돈 사료가 있었고, 그래서 사료나 사료차가 그 원인일 것으로 그렇게 추정했어요. 근데 그 이후에 이제 김포, 강화, 최근에 이제 강화가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죠. 그래서 그때부터 생각을 한 거예요. 원발 농장이 따로 있겠구나. 그런데 이제 어제 저녁까지 이렇게 보면서 강화에서 여러 농장이 확정 또는 의심 신고가 되니까 새롭게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게 발생 농장 주변 환경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갖게 되었어요. 근데 보니까 발생 농장들이 대부분 북한 수계하고 좀 근거리에 있는 농장들이에요. 보니까. 그래서 혹시 일부 농장의 경우에는 북한에서 그런 육로가 아닌 그런 수로 쪽으로 감염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혹은 이제 잠깐 그렇게 지금 저도 좀 추정을 해봅니다. 지금 확산 속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좀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라고 보십니까? 지금은 이제 잠복기가 이제 끝나가면서 아마 계속 터질 거예요. 이런 부분들은요. 왜냐면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이제 원발 농장을 못 찾았기 때문에 뭐라고 확실히 얘기는 할 수 없지만 지금 이제 계속적으로 발생이 되면 발생되는 대로 계속 살처분 매립할 거거든요.
이렇게 계속 이제 살처분 매립을 하게 되면 원발 농장 찾기는 어려워질 거예요, 이제는. 왜냐하면은 제가 볼 때는 최초에 지금 발생했던 파주의 첫 번째 그 농장이 원발 농장이 저는 아닌 걸로 그렇게 보여요. 네네. 그렇다면 어디선가 원발 농장이 있어서 그쪽으로 감염됐다고 본다면 지금처럼 현재의 상황의 여러 가지 모든 여건을 보면 충분히 어디엔가 그 원발 농장이 있었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추정이 됩니다. 사실 정부 입장을 좀 보면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추가 방역 대책 내놨고 또 이낙연 총리 같은 경우는 틀을 깨는 방역 대책을 추가하라 뭐 지시를 내렸는데 현재 상황에서는 어떤 방역 대책이 좀 최우선적으로 돼야 될까요? 지금의 시점에서도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아직은 방역대가 뚫린 걸로 그렇게 보이지 않기 때문에 경기 북부 지역에 대한 방역대를 더욱 확고히 해서 경기 이남이나 충청권으로 확대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요. 네. 또 발생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오던에 대해서 아프리카 돼지열병 감염력으로 신속히 확인해서 발생원 중심으로 살처분해서 외부 확산을 막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봐요. 네. 자, 어제 하루만 3개의 의심 신고가 들어왔고 이제 그중에 한 곳이 확진 판정이 났어요. 현 시점에서 어떤 대처가 가장 필요하다고 보여지세요?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경기 북부 지역에 대한 방역대를 더욱 확고히 해서 지금 이제 오늘 12시면 이제 이동 제한이 이제 풀리게 되는데 이쪽 위의 지역은 지속적으로 좀 더 감시를 강화해야 된다고 봐요. 지금 현재 발생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는 그래서 오돈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빨리 그나마라도 지금 이번에 보니까 농가들이 여기에 대해서 아직도 잘 인식을 잘 못하고 있는 농가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예찰 과정에서 이제 이게 튀어나오거나 아니면 또 정부 당국에서도 전수조사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일부 이제 샘플링을 해서 보니까 거기에서는 음성으로 나오는데 조금 더 양성으로 다시 판정이 되는 이런 지금 시행착오를 겪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지금은 어떻든 간에 처음 지금 겪는 과정이니까 우리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가지고 있는 매뉴얼대로만 하면 된다라는 것은 조금은 아니한 생각이고 좀 더 강화된 그러한 어떤 관리 대책을 가지고 이 발생 지역을 중심으로 한 경기 북부 지역은 관리를 강화해 나가야 된다. 그래서 향후 앞으로 한 10일 내외 이 기간은 굉장히 주의해서 관리를 강화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요. 네, 알겠습니다. 교수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네, 지금까지 건국대학교 축산학과 정승헌 교수였습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이제 이쯤 되면은 과연 그럼 돼지고기를 먹어도 되는 건가라는 의문이 들 텐데 지금 사실 언론 보도에서는 이게 잘 익혀 먹으면 상관이 없다라고 나오고는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먹어도 되지만 돼지고기를 이제 만지실 땐 좀 주의가 필요하다는 표현이 정확할 것 같아요. 익히기 전에 만질 때요? 네, 그래서 인수공통 전염병이 아니죠. 그래서 이 정부에서도 인수공통 전염병인 경우에 패스트 같은 경우에는 검역법에 따라서 보건복지부가 관할을 하게 되는데 이건 인수공통 전염병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농림축산식품부가 관할을 하고 있습니다. 가축 전염 예방법에 관련돼 가지고 주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결국 이전에는 이렇게 전염된 사례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먹어도 상관없지만 이제 익히기 전에 이제 만약에 취급을 했을 경우에 이게 사람을 통해 가지고 또 전염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농장 같은 데서 돼지 자체를 만질 때도 이제 주의를 하셔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서 이제 한 가지 우려스러운 점은 지금 현재 유통되고 있는 돼지고기에 과연 이제 바이러스가 있느냐 없느냐도 중요한데 어쨌든 발병된 이후에는 그 관련된 이제 돼지고기 유통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는 일단 좀 안심을 해야 되지 않나 싶은데요. 어쨌든 앞으로 뭐 조류독감처럼 사람에게 감염될 수 있는 사례가 있을 수는 있기 때문에 항상 모니터링을 해야 되겠죠. 사실 뭐 먹는 것도 문제지만 살 때 가격이 아무래도 좀 민감할 수밖에 없는 문제인 것 같은데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지난해 8월 발생한 이후에 돼지고기 가격이 한 40% 뭐 이상 급등했다고 합니다. 우리도 지금 도매가가 계속 불안하게 움직이는 모습을 보이던데 가격은 지금 어느 정도 형성돼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올해 뭐 이제 발생 전까지만 해도 가격이 좀 저렴했어요. 그래서 돼지고기를 많이 먹어야 되겠다 이렇게 했는데 이게 발생을 하고 나서 4,000원대에서 5,000원대로 뛰었고 심지어는 6,000원대까지 갔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이제 더 이상 확진이 없다고 그래서 약간
이제 5천 원대로 지금 이동한 그런 이게 상황이고, 도매가 기준인 거죠, 예, 지금? 그래서 도매가 기준으로 봤을 때 예. 이제 지금 현재는 전월 대비했을 때 한 20% 정도 증가한 현상을 볼 수가 있겠고요. 앞으로 이제 확진이 이제 더 늘어나게 되면서 좀 출렁일 텐데 네. 지금 현재 소매가 같은 경우나 이 정육점 같은 경우 대표적으로는 이게 이제 어떤 식으로 공급 조절하게 되면 예를 들면 이제 일종의 3개를 주문하게 되면 네. 1개 이렇게 준다고 합니다. 이건 결국에는 앞으로의 어떤 그런 물량에 대비해가지고 수급에 유통을 대해서. 수급을 좀 조절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예. 때문에 그래서 뭐 100원 올랐느니 뭐 20%니 올랐느니 이런 거보다는 향후에 이제 그런 공급 조절 문제가 이제 발생할 수 있고 만약에 확진이 굉장히 확산된다고 그러면 이 사재기를 포함을 해가지고 네. 유통망에 있어서 좀 덜 뛸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예. 유동적으로 볼 수가 있겠고요. 아까 이제 중국 말씀하셨는데 중국 같은 경우도 이 전년 대비 한 40% 증가했는데 이 지역에 따라서는 80%까지 올라간 경우가 있다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점에 있어서는 앞으로 이제 진행 상황에 따라서 출렁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 좀 관리 체제가 필요하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 대체 식품으로 닭고기라든지 소고기 가격에도 좀 변화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원래 이제 돼지고기 같은 경우는 워낙 이제 광범위하게 쓰이곤 있는데 그렇죠. 그런 면에서 닭고기가 과연 얼마나 대체할 수 있을 것인가라고 이제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요. 네. 지금 현재 이제 시세를 보게 되면은 뭐 20원에서 한 40원 정도 도매가가 이제 출렁이고 있는 그런 사례를 볼 수가 있겠고요. 또 돼지고기보다 좀 더 가격이 비싼 소고기 같은 경우는 한 100원 정도대의 변화폭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크게는 없는데 중요한 건 중국의 사례를 보게 되면은 네. 이 닭고기와 쇠고기의 수입량을 엄청나게 많이 늘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뭐 수입량이 닭고기 같은 경우는 51%, 또 소고기 같은 경우 한 32% 증가를 하고 있고 또 워낙 중국이 고기를 많이 수입을 하다 보니까 이게 유럽 전역의 5%에서 한 10% 정도 가격 인상을 유도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특히 양고기 같은 경우에도 지금 가격에 타격을 주고 있기 때문에 이게 계속된다고 그러면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이제 수입육을 이제 조치를 할 경우에는 네. 당연히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서 결과적으로 국내용으로 좀 커버를 할 수 있는 부분을 늘려야 되기 때문에 예. 반드시 이제 아프리카 열병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것을 반드시 막아야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현재 일부 전문가들 같은 경우에는 잘못하면 네. 북한이 지금 굉장히 전멸 수준에 가 있을 가능성이 높고 남한 같은 경우도 잘못하면 전멸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극단적으로 경고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좀 국가적인 어떤 재난 위기 상황이라는 점을 최악의 상황으로 염두를 하고 네네. 가격 관리를 해야 되는 측면들이 있고요. 그리고 전반적으로는 이 돼지가 너무 많은 어떤 식재로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닭고기나 쇠고기로 가는 거는 좀 제한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요약해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결국 우리도 수입에 의존을 그렇죠. 도를 높일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밖에 안 드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서 일단 수입을 하게 되면은 결과적으로는 지금 현재 돼지고기, 뭐 닭고기, 쇠고기가 지금 출렁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네. 때문에 수급에 또 영향을 줄 수밖에 없고요. 예. 결과적으로는 돼지고기를 먹지 못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 그래서 잘못하게 되면은 쇠고기보다도 훨씬 비싼 가격에 유통될 가능성이 있지 않겠는가라는 식의 접근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만큼 돼지고기가 우리 식재료로서 광범위하게 기초 생활 어떤 식품으로서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런 예측하지 못했던 점들을 좀 이번에 다시금 경각심을 갖고 접근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사실 돼지고기 가격 뭐 아무래도 이제 소비자들에게 이제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부분일 것 같은데 또 농가에 부담된다는 거는 지금 돼지열병이 확산이 되면서 뭐 살처분하는 것들이 많이 그렇죠. 늘고 있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이 보상이 되는지 저번에 제가 듣기로는 보상이 쉽지 않다는 얘기를 들었던 것 정부 같은데. 차원에서 네. 해주는 보상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이것이 이제 뭐 이제 80%까지 최대 80%까지 이제 현재의 가축 평가액으로 이제 된다는 얘기도 있는데 예. 중요한 것은 이제 경영을 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경영이라는 거는 그때 이제 돼지고기를 팔고 그 수입을 통해 가지고 뭐 자금을 이제 유통을 시켜야 되지 그렇죠. 않습니까? 그렇기 예. 때문에 결과적으로 두 가지 문제죠. 하나는 생계 안정 부분이고 두 번째는 경영 안정 부분이 이제 있을 수가 있겠죠. 네. 왜냐하면 뭐 빚을 얻는 경우에는 다달이 또 치러야 될 이제 이자라든지 예, 이런 거 것들이 있겠죠. 있기 때문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보상금과는 따로 지급이 돼야 되는데 현재 경영 안정 같은 경우는 보상금 추정액의 한 50% 정도밖에 적용이 안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이 보상금과 재입식 기간까지 또 필요한 이 생활 안정 자금 같은 경우가 좀 주요한데 이런 점에서 지금 살처분 당한 농가 입장에서는 울먹거리는 그런 상황들이 이제 충분히 존재를 하고 있어요. 그렇겠네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제 이 국가 재난 상황 혹은
특히 이제 북한 인접 지역 같은 경우는 다발적으로 지금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네. 그 특정 지역을 좀 지정을 해가지고 긴급 자원, 이 재정 지원 같은 경우가 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또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김원식 초빙 교수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